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평TV 서진영입니다. 오늘 식목일 특집입니다. 식목일 특집에는 역시 나무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식물처럼 살기라는 책의 저자분이세요. 우리 최문영 박사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박사님으로 부를까요? 교수님으로 부를까요? 네, 편하신 대로. 원래 제가 그 성균관대학교 철학 박사를 할 때 우리 교수님께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님으로 부르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오늘은 호칭은 교수님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처럼 살기라고 이 책을 멋지게 적으셨어요. 근데 부제는 우리가 동물처럼 살지 말아야 할 11가지 이유가 뭘까요? 너무 많죠? 그래서 네. 이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블로그 아이디가 네. 식물인간이에요. 네. 근데 이 식물인간이라 그러면 별로 좋은 뜻이 아닌데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근데 네. 이걸 왜 쓰셨는지 어떤 의미로 아이디어를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SNS를 통 안 하다가 예. 요즘에 블로그를 하나 막 열었는데요. 뭘로 하지 하는데 아무래도 제 블로그에서 식물처럼 살자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의 꿈은 식물이에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고 그런 존재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식물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식물의 특징이 뭔가요? 딱 한마디만 먼저 하고 시작해볼까요? 식물은 우리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거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일단 장수하잖아요. 장수, 그렇지. 아예, 그리고 수후강량의 수.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음.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대상들한테 필요한 걸 주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줘요. 그런 게 정말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쁨을 주면서 오래 살더라. 네. 어떻게 제가 추구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멋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책을 이렇게 식물처럼 살기 읽으니까 소녀 감성이 보여요. 소녀 감성. 예를 들면은 책 내용이 뭐 중매쟁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아주 그 삶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작은 연주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그 매력적인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쓰셨는데 원래는 철학을 하셨고 문학을 하셔서 문학 박사시고 철학 박사시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식물을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이렇게 바뀌셨는지 타고나신 건지 세 가지 중에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문학소녀고 낭만 고양이 같은 기질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다 보니까 유학을 공부하고 동양 철학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식물에 대한 책을 쓰게 되면서 이 식물이 저한테 옛날에는 갖고 있었는데 이게 눌려지고 잊어버렸던 거를 많이 살려준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소녀 감성이 되살아났다. 네. 식물에서 젊어졌어요. 식물 믿겨져요? 식물을 사랑하면 젊어진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요, 이 식물에 대한 깊은 사유라 그럴까? 식물에 대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철학적으로도 생각을 하시고 하셨는데 식물을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보니까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아니면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에 나온 식물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생활 속이나 아니면 우리가 영화 속에서 이렇게 접했던 건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상당히 많은 사변을 하셨다 그럴까? 글 깊이가 있어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되나요? 제가 2000년에 이 책 써야겠다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2000년이면 올해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게 2019년이니까 거의 20년 전에. 그러니까 식물이 뭔가 저를 확 잡아 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식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고 식물이 갖고 있는 그런 뭔가 비밀이 있을 건데 이걸 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틈틈이 식물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심지어 식물 생리학
뭐 캠벨의 생명과학 이런 책도 제가 다 뒤져서 봤거든요. 어렵지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식물에 대한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이거를 독자들한테 어떻게 부드럽게 또 쉽게 전달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영화나 소설이나 동화나 이런 거를 제가 옛날에 봤던 것들을 다시 상기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거기서 독자들이 재밌어할 부분들 또는 식물이나 나무가 부각된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다시 제가 다 봤어요. 예, 옛날에 예. 봤던 걸 다 봤어요. 감동을 되살리려고. 예. 그래서 아마 독자들이 읽으시면 아 이게 따분한 책은 아니고 그래도 뭔가 좀 경쾌하고 좀 발랄한 느낌도 있고 예, 어떤 때는 좀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제가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책 쓰면서. 아주 경쾌하게 발랄하게 이렇게 접근한 것도 있는데 좀 무겁게 하셨다는 부분이 제가 이 책에서 발견한 거는 사실은 뭐냐면 식물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식물병법이다. 이 손자병법의 병법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식물병법을 썼다. 이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게 식물이다. 우리는 상당히 생각할 때는 식물은 이제 수동적이고 피동적일 수밖에 없는 자리가 고정된 고정된 곳에서만 살아남아야 되는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식물병법이라는 단어를 쓰셨는지. 근데 제가 식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식물이 한 곳에서 이렇게 예쁘게 있으면서 자연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그래서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닌가 했는데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뭐 가보거나 TV나 이렇게 보면은 사자가 사냥하면 막 그 가젤이나 뭐 이런 애들 뭐 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게 가능한데 동물들은 도망을 가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서 살고 이주할 수 있고. 근데 얘들은 딱 그 자기가 뿌리를 내린 데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렇게 뿌리를 내려서 살면서 이제까지 정말 그렇게 장수하고 온 지구에 퍼져 있고 그러려니까 생존 전략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이 식물들이 뭐 지원군, 주둔군 이런 것도 부르긴 하는데요. 정말 놀란 건요. 자기를 이제 뭐 그 애벌레가 갉아먹잖아요. 그러면 한 18%까지는 참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곤충이나 이런 애들이랑 서로 이렇게 어울려 살아야 되잖아요. 공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참기는 참는데요. 막 2시간 이상 갉아먹고 이러다 나도 죽겠네 싶을 때는 여기서 막 화학물질을 만들어요. 독을 만들어요. 독을 만들어서 애벌레는 맛있다 하고 사각사각 먹고 있는데요. 먹다 죽어. 먹고 나서 어떻게 죽냐면 막 단백질 합성이 이상이 생겨서 죽기도 하고요. 또 뭐 나중에 탈피가 안 되는 거예요. 별걸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일찍 죽어요. 아니면 짝짓기를 못해요. 이렇게 뭐 별별 독을 다 만들어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얘들을. 교수님, 우리 저 삼겹살 먹을 때 깻잎 먹잖아요. 괜찮을까? 저도요, 어느 날 깻잎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깻잎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들 이거 너무 나를 괴롭혀. 우리 인간들한테 치명적인 독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깻잎이 어느 날 막 변종을 했어요. 식물들은 지네 마음대로 변종도 잘해요. 그래요? 그 트랜스포존이라는 뭐 전이 유전자가 뭐 옥수수에 있다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요. 이게 뭐 능력이 무한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인간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한번 인간 멸종시켜 볼까? 그 깻잎들이 이렇게 마음이 확 돌아서서요. 어느 날 막 우리한테 치명적인 독을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 다 싹 죽을 수도 있어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꼭 그러면 조금 이제 18% 정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만 먹어야 돼요. 몇 가지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게 또 아쉽지만 다 되기 아쉽네요. 때문에 식목일이라서 제가 이 특별하게 식물처럼 살기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호순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 그 블로그나 아니면 카톡 프로필에
조금 이렇게 이거 좀 그렇습니다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무나 꽃을 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하시는 분이 많대요. 맞아요. 예. 맞습니까?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예. 근데 네. 식물이 참 멋있죠. 근데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크게 그 대한민국을 이끄는 CEO분들하고 또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젊은 국군 장병들인데 네. 국군 장병들한테는 이 식물이 사실은 조금 먼 존재가 아닌가. 차라리 동물원이 가깝지. 근데 이 식물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특히 우리 청년들한테 그 젊음들한테 좀 그 질문 좀 어려운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의 마지막 챕터가 나를 찾아 떠나는 모험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식목일은 사실 나무 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나무 심는 날인데 사실 우리는 모두가요. 내가 한 그루의 나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나무인데 난 포도가 좋아. 포도 열매를 맺을래. 이거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소질이 있고 적성이 있고 어떤 씨앗을 안에 갖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좀 혼자 고독하게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막 숲에서 여럿이 어울려 자라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실 나무들도 땅 속에 뿌리를 통해서 서로 도와줘요.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을 나눠주고 그러긴 하는데 나무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또 혼자서 비, 바람, 서리, 눈 이런 거를 다 맞으면서 외롭게 고독하게 자기 그 존재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 그러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시간과 그런 성찰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젊은이들을 실록이라고 말하는데 실록은 사실 굉장히 바쁜 게 실록이에요. 봄에 나와갖고 가을에 단풍 낙엽 때 떨어질 때까지 정말 부지런히 일해서 그렇지. 꽃도 피워야 되고 뭐 열매도 만들어 씨도 항상 만들어야 광합성도 해야 되고 되고. 정말 엄청난 그러니까 개미를 치면 일개미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젊은이들이 내가 무슨 나무인지 내 안에 무슨 씨앗이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말 했어요. 인간은 천상의 나무다. 인간은 또 홀로 있어야 되는 존재이다. 여럿이 있기도 해야 되지만 자기가 어떤 나무인지 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그게 뭐라 그럴까요? 반성한다, 숙고한다 그럴까요? 뭐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실존에 이렇게 좀 맞닥뜨리는. 그러니까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시면서 나는 어떤 나무일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나무로 성장할까? 이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분들은 특히 내가 어떤 나무인가? 나는 떡갈나무인가? 나는 소나무인가? 나는 장미인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셔도 자신을 발견하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보니까 근데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그리고 굉장히 단기간에 3쇄까지 찍은 베스트셀러가 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으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식물에 관해서 조금 더 연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네, 일단은 제가 작년에 우리 서평북에 제 책이 선정이 되면서 그래서 3쇄가 바로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식물처럼 살기를 사랑해 주셔서 저는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요즘에. 그런데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젊은이들도 많이 읽으시지만 이 식물처럼 살기는 뭔가 우리의 가치관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교육이 치열하게 경쟁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초등학생들 대치동에 가보면 초등학생들 정말 이렇게 컵에다가 뭐 좀 넣고서 그리고 버스 기다리면서 그거 먹으면서 막 또 다음 학원으로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어린 학생들에게 또 식물처럼 살기를 제가 좀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동화를 좀 요즘에 좀 식물 동화. 예. 꾸미고 있어요. 조금, 기대하겠습니다. 마무리는 덜 됐는데요. 그리고 또 아주 유아들, 아주 어린 아기들을 위한 책도 쓰고 싶어서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CEO분들 그리고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그 CEO들도 아마 이렇게 그 회사를 꾸려가시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곤란할 때도 있고 외롭고 고독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한번 밖에 나가서 나무도 나무지만 한번 이렇게 보도블록 사이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풀들, 우리가 보통 잡초라고 부르는 아이들인데 그 친구들을 한번 보시면은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그 조그만 틈에서 잘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꽃도 피우고요. 씨앗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힘이 나요. 저는 참 많이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CEO들은 참 행복하시겠다. 성공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CEO 분들이 그런 그 업적을 내고 회사를 일구고 그러시려면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외롭고 고독하시죠. 그래서 이 나무나 식물을 보시면요. 나무는요 또 이렇게 나이테가 밖으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안의 세대는 늙었지만 밖의 세대는 새로운 세대고 팔팔한 게 나무거든요. 계속 변혁을 하고 혁신을 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그냥 꾸준히 그러니까 우리는 봄이다 꽃 피었네 막 그러는데 또 가을이다 낙엽이다 쓸쓸하네 그러는데 식물 입장에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온이 올라가고 햇빛이 많이 나니까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냥 겨울 채비를 해야 되니까 수분이 많은 이파리들을 떨구고 겨울 채비하는 거죠. 그렇게 식물들은 그냥 자연의 순환에 따라서 굉장히 담담하게 무심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그냥 잘 견뎌내고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CEO 분들이나 힘드실 때는 식물을 한번 보시고 나무라도 좋고 풀이라도 좋고 뭐든지 좋은데 그렇게 보시면서 한번 말을 걸어 보시면 해요. 요새 기분 어떠세요? 요즘 잘 지내시나요? 저는 요새 좀 이런 일로 고민이 있는데요. 저는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식물과 대화. 정말 힘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이렇게 식목일 특집 식물처럼 살기 최문영 교수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주 좋은 책으로 뵙고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EO분들 오늘은 저녁에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들 오늘은 저녁에 노래방 가서 나훈아의 잡초를 한번 그게 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잡초를 보면 힘이 난다는 우리 최문영 교수님 참 그렇죠. 아주 우린 이쁜 꽃들만 생각하고 큰 나무만 생각하지만 잡초 속에서의 그 강인한 생명력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영철학자 서평가 서진영이었습니다.